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 앱을 열어보고 계실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HBM이니 AI 반도체니 뉴스는 넘쳐나는데 내 계좌엔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6년 지금 메타는 데이터 센터에 연간 최대 7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104조 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1년 동안 버는 돈과 맞먹는 금액을 미국 기업 하나가 서버실 짓는 데 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경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AI 데이터 센터 폭증, 그리고 삼성 HBM이 게임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삼성전자는 2년 넘게 SK하이닉스에 HBM 시장 주도권을 내줬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려났고 주가는 한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에 기반한 두려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합니다. 둘째, 왜 이 전쟁에서 HBM이 결정적인 무기인지 구조를 파헤칩니다. 셋째, 삼성이 HBM사 양산으로 이 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전의 조건은 무엇인지 뉴스 헤드라인이 알려주지 않는 내부 구조를 오늘 함께 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에 따르면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지금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최대 100메가와트를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10만 가구의 1년치 전기 사용량입니다. 서버 하나 돌리는 게 아닙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1년 내내 쓸 전기를 건물 한 채가 삼킵니다. 이 무서운 속도의 에너지 수요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메모리, 그게 바로 HBM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파헤쳐 봅시다. 왜 HBM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이 분수령인지. 먼저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PU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칩은 동시에 수천 개의 연산을 처리하는 천재 수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계속해서 새 데이터를 눈앞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일반 디램은 이 서류 배달이 너무 느립니다. 천재가 앉아서 다음 서류를 기다리며 허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HBM은 다릅니다.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밀어넣습니다. 배달원이 사무실 안에 상주하는 겁니다. 확인된 사실, 삼성전자는 2015년 세계 최초로 HBM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HBM1부터 시작해 HBM4까지 10년 만에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초당 128GB에서 초당 2TB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세대 HBM1이 초당 128GB의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HBM4는 2TB 이상을 처리합니다. 1분에 책 한 권 읽던 사람이 이제 1분에 책 1만 5천 권을 읽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폭발하는 걸까요? AI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GPT-4,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은 학습하고 추론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D램과 HBM 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숫자로 증명됩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 패턴은 더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냐를 경쟁하는 단계입니다. 메타 720억 달러, 구글 400억 달러, 오픈AI는 엔비디아와 단독으로 10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서버로, 데이터 센터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으로 흘러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2026년 HBM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8% 급증해 546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나로 약 79조 원. 그리고 2028년이 되면 HBM 시장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D램은 삼성이 수십 년간 키워온 주력 사업입니다. 그 전체 매출을 HBM이라는 제품 하나가 추월합니다. 이건 특정 제품의 성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HBM 점유율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 역사 수십 년 만의 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삼성은 HBM에서 뒤처졌고 SK하이닉스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 삼성은 늦은 것 아니냐? 타당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HBM 3위 시대까지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발열 제어, 신호 무결성 등의 품질 기준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HBM3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시점에 삼성이 다음 세대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 HBM4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증된 부형 공정을 그대로 쓰던 것을 삼성은 과감하게 1CD램 10나노급 6세대과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동시 적용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계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고요? 삼성이 2026년 1월 세미콘 코리아 행사에서 공개한 차세대 기술 ZHBM이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HBM은 GPU 옆에 나란히 배치됐습니다. ZHBM은 GPU 위에 HBM을 직접 쌓는 방식입니다. 삼성 CTO 송재혁 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 방식은 현재 HBM4 대비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4배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SK하이닉스가 1위를 달리는 레이스에서 삼성은 지금 다른 도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012년 삼성이 낸드 플래시에서 밀리던 시절 경쟁사들이 평면 구조 낸드에 집중할 때 삼성은 3DV 낸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2년 뒤 시장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03년 D램 치킨 게임 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감산을 고민할 때 삼성은 공격적 투자로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독보적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전환이 실제 고객 수주로 연결되려면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수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역사의 패턴이 반드시 반복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HBM4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내에만 4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밋빛 그림만 그리는 건 저희 채널의 방식이 아닙니다. 리스크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리스크 첫 번째, 기술이 수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HBM4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과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을 실제 채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100, B200 등 주력 AI GPU의 HBM3E 물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 유지를 전망합니다. 삼성이 기술 세대 전환을 활용해 이 공급망에 파고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두 번째, 공급 과잉이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모두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 칩스법 보조금을 받으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지금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기 흔들림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 세 번째, 전력 인프라 병목이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는 데 반해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추가되는 IT 부하가 약 10기가와트로 전망되는데 그만큼의 전력망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설이 늦어지면 HBM 수요 곡선도 예측보다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GPU 출시 이후 삼성 HBM사가 실제 공급망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삼성 CTO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의 HBM4를 이달 양산에 공급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시점이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투자 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칙 1. 뉴스의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이 HBM사 양산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주가가 바로 오를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술이 수주로,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최소 한두 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셔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여부가 공식화되는지입니다. 그게 장기 방향의 신호탄입니다. 원칙 2. 반도체 사이클에서 분산은 방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의 메모리 침체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HBM 슈퍼사이클이 온다 해도 단일 종목 집중 투자는 단기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HBM 수혜를 받는 반도체 소재, 장비, 패키징 기업들로 범위를 넓히면 한 기업이 흔들려도 포트폴리오 전체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원칙 3. 이 숫자 하나만 모니터링 하십시오. 엔비디아 분기 실적에서 HBM 탑재 물량. 매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어느 회사 HBM이 몇 개 들어갔는지가 보도됩니다. SK하이닉스 비중이 줄고 삼성 비중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시점. 그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숫자가 변화 없이 SK하이닉스 독점으로 유지된다면 삼성의 기술 반격이 아직 수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오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전력, 부동산,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는 구조적 대전환입니다. 둘, HBM은 이 전환의 가장 작은 부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병목입니다. GPU가 아무리 빠를수록 그 GPU의 데이터를 먹여줄 메모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 삼성의 HBM사 양산과 ZHBM 개발은 추격이 아니라 세대 도약입니다. 그러나 기술 우위가 시장 점유율로 전환되는 속도는 아직 검증 중입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게 구조를 읽는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